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 발표를 맡은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세 개의 세션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오픈 AI 그리고 구글 그리고 이제 클로드라고 하는 가장 큰 세 개의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달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셨을 겁니다. 저는요, 실제로 이제 AI를 좀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실제 이런 그 모델들의 변화가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기회를 가져올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좀 이제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기관에서 교육을 하거나 만나볼 때 좀 가장 인상적이었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요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제 아마 보시면, 아, 요런 식으로 내년에 이제 비즈니스에 기회가 있겠구나. 아니면, 아, 이런 거는 바로 오겠구나라는 걸 아마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반적인 얘기를 좀 다 하려고 해요. 저는 김덕진이고요.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는 AI 컴퓨터공학과 교수하면서 이제 AI 교육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겸임교수하고 있는데 미컴이 옛날로 치면 신방과거든요. 그래서 AI 가르치고 신방과에서 컨텐츠를 가르치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복잡한 내용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쉽고 재미있게 전달드릴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고요. 또 이제 AI3에서는 전략이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돼서 계속 이제 한 이제 생성형 AI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온 지 한 이제 3년 조금 안 됐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2022년 11월 말에 이제 챗GPT 나오고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해서 이제 전 세계가 다 같이 달리기를 했죠. 정말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이제 쉬지 않고 같이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덕분에 뭐 책도 여러 가지 내고요. 또 뭐 유튜브에서도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요즘에 느끼는 건 딱 이건 것 같아요. 진짜 이제 AI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제 서버만큼 보이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제 이승필 대표 세션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컨텐츠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오징어 게임 나왔죠. 오징어 게임이 나왔다고 듣는 거 하고 우리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밤새서라도 막 보고 1.5배속으로도 보려고 그럴까요? 본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말로만 듣는 거랑 내가 한 번 보는 거 적어도 뭐 리뷰라도 봐야 이제 대화가 되고 생각이 있잖아요. AI 도구들이 요즘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너무 빨리 발전하는데 그 발전하는 거를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거 해왔습니다. 제가 해왔던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뭐 책 얘기했지만 실은 제가 2023년 3월에 이미 챗GPT를 갖고 책을 하나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4가 처음 나왔을 때였는데 그때 162페이지짜리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서 한 5시간 만에 실제로 책을 끝냈어요. 어떻게 끝내느냐? 오픈 AI가 이제 그 샘 알트먼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챗GPT한테 야, 너 샘 알트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샘 알트먼의 일대기에 대해서 한번 네가 이제 경영 서적을 써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니는 최대한 긴 분량을 써야 되고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써야 되라고 시키는 거죠. 근데 그냥 쓰라고 그러면 양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책을 쓸 때 똑같은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책을 쓰려면 목차를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목차부터 짜보라고 해야겠네? 라고 해서 목차를 짜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목차를 얘가 이렇게 짜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미 2023년 3월에 있던 GPT-4가 이 정도 이제 모델의 성능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5시간이 걸렸더니 심플합니다. 그때도 GPT-4가 느려서 그랬어요. 그때는 두두두둑 썼거든요. 얘가 쫙 썼으면 2시간 안에 끝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목차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해준 건 되게 쉬웠습니다. 요 1.1을 최대한 길게 써봐 이랬더니 한 8페이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했죠. 그랬더니 꽤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쭉 쓰라고 했더니 한 160페이지짜리 한 4, 5시간 만에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갖고 실제로 책을 낼 수 있을까? 라는 도전을 해봤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표지를 좀 그려야겠는데, 그죠? 미드저니한테 이제 그려달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그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미드저니한테 그려달라고 하고 실제로 이런 이 글자는 제가 썼어요. 이제 썼는데 샘 알트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비슷하죠? 근데 뭐 샘 알트먼 이미지 주고 그린 게 아니라 샘 알트먼에 대해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때 이제 영어 프롬프트만 먹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영화 포스터 같은 느낌의 샘 알트먼이 이런 갑옷 입고 있고 한 영화 이제 비율은 1대2 정도 주고 그때 이제 V5였거든요. 그래서 미드전이 V5 쓰고 Q2로 하자. 이게 12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해서 표지 붙였더니 이제 책이 다 된 거죠. 그리고 마케팅 메시지 썼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예스24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사지 마세요. 저도 내용 안 보고 쓴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종이를 또 낭비하면 안 되니까 주문형 책으로 하고 제가 좀 창피해가지고 제 이름도 안 쓰고 덕소장 이렇게 해가지고 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같이 했어요. 그래서 100명이랑 같이 했습니다. 100명이서 2주 안에 책 내기 하자.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2주 안에 책을 내요? 이러시던 분들이 나중에는 소장님 저 책 2권 내면 안 돼요? 이러셔가지고 100명에서 결국 150권을 냈어요. 그리고 출판사를 저랑 또 특이한 거 같이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출판사를 아예 냈거든요. 출판사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열린 인공지능이라고 줬습니다. 왜 열린 인공지능인 것 같으세요? 영어로 하면 뭐예요, 그게? 오픈 AI죠, 그죠? 그래가지고 출판사도 만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예 할 거면은 크게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출판 기념회도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일종의 퍼포먼스였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럼 책 내용이 읽을만 하냐? 그럼 꽤 그럴듯하긴 한데 실제로 100페이지 넘으면 반복되고 내용이 막 계속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뭐 언어 모델 나올 때마다 책도 내고 했지만 일종의 마케팅이나 퍼포먼스였지 이게 진짜 가치가 있을까는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실제로 낸 책들은 웬만하면 AI 안 쓰고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놀란 게 GPT-5원 프로가 나왔잖아요, 며칠 전에. 마침 기고글을 좀 쓸 때가 있어서 한번 또 해봤어요. 근데 앞서서 퓨처미 대표도 얘기했지만 5원 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복잡하게 주면은 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냥 내가 원하는 한 줄만 저렇게 써봤습니다. 검색의 뉴노멀, AI의 검색에 일상하는 주제로 최소 4페이지 이상의 기고글을 작성해줘 이랬거든요. 이 녀석이 한 1분 동안 생각을 하더라고요. 56초 동안. 그러더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번 보세요. 인터넷이 대중한 이후에 정보 탐색 방식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활용한 디지털 활동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예전에는 도서관이나 신문 잡지를 통해서 얻었다면 검색 엔진이 키워드를 입력하는 게 기본이다. 어떻게 돼요? 정교해 왔으나 키워드 입력 견색이라는 절차에 머물렀으나 검색 경험은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어떠신가요? 이게 제가 그냥 쓰라고 했더니 이렇게 쓴 거예요. 되게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기존에 있었던 AI 써봤자 그냥 그대로 낼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에이 멀었네 이렇게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헐 이랬어요. 계속 쓰는 걸 봤죠. 검색의 핵심 자연스러운 질의와 대화형 인터페이스. 그러면서 뭐래요? 챗버스터 혹은 대화형 검색 인터페이스가 등장하고 과거에는 파리혈증을 하면 지가 했는데 이제는 AI가 인사이트 제공하고 또 어떻게 돼요? 인덱스를 넘어서 가지고 뭐 clarifying question이라는 질문도 던지고 맥락도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복잡하게 프롬프팅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줬어요. 이렇게만. 이렇게만.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제 석사클 되네. 야,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양심 고백을 하면 처음으로 제가 기고문을 낼 때 절반까지는 아니고 한 45% 정도 챗GPT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이 모델이 진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정말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언어의 발전 한번 볼까요? 제가 그 3프로 TV에 종종 나가는데 언더스탠딩에 나간 것 중에 유튜브 쇼츠를 그쪽에서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요즘에 참 특이한 시대인 게 제국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쇼츠가 1,400만 뷰가 나왔어요. 이게 작년 11월 영상인데요. 뭐 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네가 내 중학교 1학년 영어 선생님 돼줬으면 좋겠는데 실은 내가 영어를 하고 싶은데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영어를 좀 해주고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네가 좀 잘할 수 있게 독려하는 말도 먼저 해줘. 영어를 하긴 하는데 네가 한국어로 설명해주고 영어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너가 먼저 영어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해보자. 시작. 뭐라고요? 라고 할 것 같은데? Alright, let's start with a simple English conversation. I'll speak in English first, then explain in Korean. Hello, how are you today? 이 문장은 안녕, 오늘 기분이 어때? 라는 뜻이에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I'm good, thank you. 라고 말해보세요. 이건 난 괜찮아, 고마워 라는 의미입니다. I'm good, thank you. Great job! 네, 저런 거 하고 다녀요. 그죠? 뭐야 라고 싶지만 저는 항상 저 영상을 볼 때마다 후회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저게 1,400만 뷰나 나올 줄 알았으면 전화 좀 메이크업 좀 하고 갈 걸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야, 저 1년 전인데 엄청 살이 쪘었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 여러분들 그 챗GPT는 안 지치는데 사람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너무 달렸더니 건강이 좀 나빠져가지고 살이 훅 빠지긴 했는데 하여튼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놀랐어요. 와, 이거 진짜 이제 교육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영어도 되는데? 그래서 아시는 아까도 나왔지만 스픽에 실제로 오픈AI가 투자했죠. 걔네들이 이제 그런 GPT-4를 갖고 아주 설계를 잘한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빨리 본 사람들은 그걸 갖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저는 이제 유통 비즈니스라고 표현하는데 돈 내고 쓰는 거죠. 돈 내고 써서 수수료하고 계산해서 정액제 모델을 어떻게 종량제로 할 거냐, 아니 종량제로 어쨌든 API를 쓰는 거를 어떻게 정액제로 바꿀 거냐, 튜닝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1년 전에 이랬잖아요. 지금 어때요? 더 똑똑해졌죠. 2024년 9월 27일 날 드디어 GPT-4의 고급 보이스 모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아까 이제 발표하신 분들이 좀
집중해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써보시면요. 오히려 예전보다 개인이 쓰기 되게 불편해졌어요. 왜냐면 얘가 너무 민감하게 제 소리를 잘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워키토키처럼 띡띡했는데 지금은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 제가 숨만 쉬어도 얘가 그걸 리슨을 해가지고 멈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실시간성으로 얘가 이제 목소리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야 그럼 스마트폰끼리 토론이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했냐면 흑백 요리사가 또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쪽은 흑색으로 만들고 한쪽은 백색으로 만든 다음에 얘네한테 AI의 사용에 대해서 토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는 AI에 사용하는 거를 이쪽은 찬성하는 쪽이고 이쪽은 AI가 AI를 쓰는 거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론을 시켜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너가 너의 의견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너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할 거거든? 내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듣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해. 자, 너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줘. AI는 삶의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의료 분야에선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을 돕고 교육에서는 개별 학습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죠. 이러한 발전은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AI가 의료와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검은색이 하지만 있죠. 이러한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I의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개인정보가 위협받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AI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AI가 가져오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AI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도 결국 진보의 일부니까요. 그렇죠. AI가 가져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기술 발전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겠죠. 우리 사회는 AI를 통해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네, 맞아요. AI는 우리 사회의 많은 측면을 향상시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겠죠? 맞습니다.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죠. 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토론 마칠게.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 이야기 나눠요. 토론 마칠게. 수고 많았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토론을 하죠. 어떠세요? 뭐 많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보시면 오이를 수도 있고 제가 이거를 제 SNS에 올렸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정치인보다 낫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어쨌든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의 생각이 좀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 AI가 도대체 어디까지 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이죠. 12월 13일 날 눈이 생겼잖아요. 눈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 눈이 생긴 걸 우리가 직접 지금도 쓸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그냥 그 여러분들이 그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챗GPT의 그 마이크 기능 옆에 카메라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건 또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바로 또 테스트를 해봤죠. 보시면 보세요. 맥락을 인지한다는 거 한국식으로 화면을 봅시다. 띄워볼게요. 네, 이렇게 저희 화면을 집이 보여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우리 와이프가 그 정리해 놓은 거거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와이프가 좋아할까? 아내분이 정리해둔 빨래들을 잘 보관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빨래라고 얘기 안 예를 들어 했는데 지가 각자 인지를 하죠. 제자리에 넣어두거나 옷장에 잘 걸어두면 아내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그런데 봤더니 여기 책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너 이거 어떤 책인지 알겠어? 합자 위에 책이 놓여 있네요. 책 표지를 보니 아마도 아동용 책이나 그림책 같아요. 무슨 책인지 자세히 보여주시면 더 알기 쉬울 것 같아요. 혹시 이 책 어떤 내용인지 알아? 책 제목은 문 밖에 사자가 있다네요. 아이들이 읽는 재미있는 그림책일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책들은 동물이 등장하는 우연인데 모험 책 이야기나 얘기하는데 예스24 광고가 교훈적인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놀랐어요. 담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책 내용을 좀 보여줄 테니까 너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알면 좀 설명 좀 해줄래?
이 책이 이렇게 생겼거든. 노란색,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책 속 페이지를 보니 아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이네요. 문 밖에 사자가 있다 라는 제목처럼 아마도 아이가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는 내용일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책들은 용기나 상상력을 키워주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 봤더니 이 똑같은 느낌인데 이 노란색, 파란색이 다른 게 써 있거든. 이거 왜 그런 거 같아? 아마도 페이지 색상이 다른 이유는 아이의 감정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일 것 저런 식으로 같아요. 대화가 되죠. 그럼 이제 노란색 이거를 갖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앞서서 대화형 AI가 처음 나오자마자 스픽 같은 데들이 야, 이걸로 뭘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거 나오자마자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야, 이거를 우리가 API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게 벌써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건 전 냉정하게 두 개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앞서서 그 표철민 대표가 지금의 GPT를 이제 페라리 같은 모델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페라리의 그 엔진을 빌려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레고 블록 조립할 수 있는 거죠. 단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PI 비용 받아서 유통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그럼 유통 비즈니스를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거를 갖고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릴 거냐. 이 방법 아니면 두 번째는 아예 그냥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페라리를 만드는 건 우리가 죽어도 못하니까 우리는 어차피 출퇴근할 때는 경차로 다니지 굳이 페라리 몰면 오히려 출퇴근 불편하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경차하는 걸 하자라고 하는 쪽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큰 그림은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봅니다. 후자는 대부분 온디바이스 AI로 가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도 코스트 다운되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쪽이 있으니까. 그럼 그쪽은 어쩔 수 없이 그 제조나 디바이스 IoT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쪽의 비즈니스를 우리가 특화를 하거나 혹은 반대로 아까처럼 이런 식.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지금 느낌이 유튜브 처음 나왔을 때 아마도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비즈니스 오래 하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되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거든요. 한국형 유튜브를 만들겠다라는 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유튜브 안에 빨리 탑승을 해서 플랫폼 비즈니스 하자, 컨텐츠 비즈니스 하자라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살아남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항상 컨텐츠 비즈니스는 불안하죠.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오징어 게임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대박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작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비즈니스가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이 들어요. 마치 모든 스타트업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컨텐츠 비즈니스랑 같은 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초반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비난했던 사람이 많아요. 랩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래핑이라고 그랬죠. AI에다가 뭔가 포장지 씌워가지고 AI 기술도 없는데 그냥 그런 것 같은.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유튜브 시대에 우리가 유튜브 플랫폼 만들 거냐, 컨텐츠 만들 거냐는 저는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이 먼저냐, 컨텐츠가 먼저냐라는 싸움을 했던 것처럼. 그럼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바라보면 차라리 랩업 비즈니스를 해도 래핑 비즈니스를 해도 빨리 2, 3개월 안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영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2024년 6월에 또 신기한 걸 저희가 좀 했었어요. AI 영화제라는 걸 거의 뭐 우리나라 최초 중에 하나로 했습니다. 용산 CGV 빌려서 또 이런 걸 하려면 또 빠지면 안 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이분입니다. 김경석 씨를 저희가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아마도 여기 계신 다 젊으셔서 모르겠지만 예전에 영화 대 영화 막 출발 비디오 여행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비교를 해주던 분이 이제 김경식 씨인데 그분을 이제 실제 사회자로 모시고 뭘 했냐면 3개월 넘게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일반인들도 자기가 만든 영상 컨텐츠를 영화관에 걸어주자라고 했던 게 포인트였어요. 근데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되게 아쉬웠습니다. 왜 아쉬웠냐? 두 가지가 아쉬웠는데 첫 번째는 그때는 아직 젠3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젠2 정도에서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그냥 미드저니로 밑그림 그리고 그거를 갖고 약간 애니메이티드 되는 형태였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아쉬웠던 건 뭐냐면 기획력이었습니다. 기획력이 뭐냐면 실제로 저 작품을 6작품인가 최종적으로 내셨고 한 분당 5분 이내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볼만했던 건 누가 만드신 거냐면 드라마 작가님이 만든 거였어요. 나머지는 오히려 기술적인 것보다 이분들이 영화나 영상을 안 해보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흐름을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분은 자기가 극작가였는데 그분도 뭐 그렇다고 뭐 완전히 프로 작가가 아니에요. 자기가 드라마 지망생이었고 드라마 스쿨을 다니신 분이었고 그래서 이미 작가로 이제 입봉을 하려고 하는 그것도 이제 같이 하는 걸 입봉하려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든 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단순한 기술을 쓰는 것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게 되게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젠2를 갖고 6월을 했는데 이러고 한 일주일인데 바로 젠3가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기술은 넘사벽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야, 기획력은 아직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소라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라를 갖고 하는 거는 이걸 만들어줘서 그래요. 이거를 스토리보드를. 아까 이 스토리보드야말로 아까 말한 원래는 그 영상을 해본 사람이나 미장센을 아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포인트였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걸 이렇게 그냥 한 줄, 뭐 AI 관련 강의를 들으면서 미래를 고민한다. 이러면 이 녀석이 이제 이런 식으로 스토리보드를 짜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주민주마하는 형태 뭐 이런 것들도 만드는 거죠. 아직은 완벽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강의를 듣는 걸 또 하나 만들라고 했더니 다 졸고 있죠. 그죠? 졸고 나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노트북이 더블로 있죠. 그리고 막 토론을 하랬더니 막 이렇게 토론을 해요. 이상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일반 전문인의 눈에서만 할 수 있었던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것들도 이제 해주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 API로도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걸 갖고 움직일 수 있으면 우리 이걸 갖고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걸로 보여드려야겠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계엄이 있었잖아요. 계엄 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진짜로 라디오 하다가 갑자기 저녁에 아니 뭐야? 막 이때 계엄이야?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여의도에 있었거든요. 여의도에 있다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0분 있다가 생방 1라디오 스튜디오에 있다가 집에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정말 그 밤 시간에 모든 기자들이 KBS에 막 들어오고 국회 앞에서 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집에 딱 갔더니 그 시간 안 동안에 국회 정말 앞에 사람이 다 모이고 막 이제 뭐 헬기 오고 막 이랬던 거를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갇힐 뻔했는데 뭐 이게 운이 좋다고 해야 되는지 안 좋다고 해야 되는지 그 역사의 현장 바로 이제 지나갔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뉴스, 스트레이트 뉴스가 있잖아요. 되게 짧은 뉴스죠. 근데 이 뉴스를요, 최근에는 11 리더라고 하는 녀석한테 주고요. 얘한테 이거를 갖고 네가 대본처럼 만들어봐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냥 짧은 시간에 이 내용, 딱 이 6줄밖에 없는 내용으로 지가 방송 대본처럼 만들고 중요한 건 얘네들이 팟캐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일까요? 아니면 성숙의 순간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보면은 이게 한밤중에 있지가 않은 갑자기 내용이잖아요. 계엄령이 그죠? 선포되고 요 6줄짜리 군대가 내용 주고 국회로 진입을 시도했다는 그냥 만들라고 소식에 했더니 많은 이런 시민들이 식으로 충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받았죠. 그죠? 그렇죠.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행보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계엄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일 놀란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을 보고 얘가 뭐라 그래요? 정말 긴박했던 서울의 밤이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치가 알아서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되게 놀라운 거죠. 뭐냐면 이거는 라디오 제가 하고 있다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AI가 이제 자동으로 라디오 하는 거예요. 그럼 뉴스 하나 더 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국어를 이제 이런 거 비슷한 기능이 이제 실제로 그 구글의 노트북 LM에 있긴 한데 그게 아직 한국어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이렇게 한국어로 막 해요. 그리고 속도도 1.5배속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무 뉴스 스트레이트 뉴스 준 다음에 자동차 차기 전에 돌려놓고 그럼 이제 자동차 탈 때 팟캐스트 듣고 가는 거예요. 이 내용 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자동화를 해주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긴 대본을 지가 막 쓰는 거예요. 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헤이젠이라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을 갖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AI 아바타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지금부터 AI로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툴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요. 툴의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2분 동안 이런 얘기 좀 계속 해보도록 이런 식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폰으로 찍어요. 아이폰으로 찍은 다음에 이거를 그냥 헤이젠이라는 솔루션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라는 거 체크업만 하고 나면은 한 10분 안에 AI 아바타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게 초기 버전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움직이는 AI 아바타 다 됩니다. 그럼 그러고 나서 저 뭐 하면 되느냐? 글자 넣으면 돼요, 글자. 글자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아니라
AI거든요. 근데 외국어도 되게 잘해요.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아바타인 딕션 이거 킴 컴퓨터 교수가 분들이 저 약간 렉이 대신 걸리네요. 발표를 입이 하고 정확하게 안 있습니다. 맞네요. 원래 정확하게 맞는데. 인공지능은 빠르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인간과 AI는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I가 인간을 대체하게 될까요? 미래는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신간, 인간이 지워진다가 우리의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こんにちは。私はキム・ドクジン教授です。今日は私のアバターであるディクショニング・キム教授が発表をしています。人工知能は急速に私たちの生活に浸透しています。人間と AI は共存でき 네, るのでし 참고로 ょう 저는 か 일본어를 아예 それ 못합니다. とも AI が人間にくっつて終わるのでしょうか 저런 식으로 ワイライハ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AI 아바타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넣으면 그냥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작년 말 올 초에 막 나왔던 기술이 오 신기하다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걸 갖고 뭘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저 유튜브 쇼츠를 이제 매일매일 제가 여기 있어도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플레이 AI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소리를 선택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개인 맞춤 음성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합니다. 특히 플레이 AI는 플레이 노트라는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업로드한 다양한 파일을 팟캐스트 형식으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지 아시겠죠? 테크크런치는 이게 이러한 기술이 제가 아니라는 저작권과 안전 문제에 대한 지금 보시면 저런 거를 하는 도구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실제 이런 걸로 스타트업 서비스를 준비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거 뭐 한 거냐? 저 수많은 AI 도구들을 갖고 API를 잘 연결을 해서 그 안에서 기회를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저런 서비스는 뭐냐면 저처럼 맨날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 채널을 키우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뭔가 그 마치 이제 블로그 초창기 때처럼 뭐 의료나 의사 선생님들 블로그 관리해주고 이런 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AI 아바타 한 번만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료라고 하면은 의료 관련된 뉴스들을 자동으로 크롤링을 하고 그 안에서 GPT 같은 걸로 쇼츠 대본을 자동으로 만들고 그거를 갖고 저런 AI 도구들한테 넣어줘가지고 자동으로 아바타 뽑아주고 거기에 있는 영상들 붙이고 그거를 솔루션화 할 수 있어서 쇼츠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매일매일 내가 나오지 않아도 쭉 올려주는 니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월 얼마 하면은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비즈니스들이 지금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기술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기술들을 갖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적용할 거냐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막 쏟아질 수 있는 시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도 AI 2025라는 책을 썼고 그 책 안에 이제 그런 한 도구 50개 정도의 사용법을 넣었는데요. 아까 봤던 언어 모델에 대한 것들도 했고 느끼는 건 이겁니다. 작년에 AI 2024를 썼을 때는 그냥 이제 사람들이 답변을 한다는 거에 놀라워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답변을 우리가 의도한 대로 받아내는 걸 바라보고 하는 시대가 올해였죠. 2024년. 근데 이제 내년 2025년은 의도에 따라서 알아서 하기를 원하는 시대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듣고 그 안에서 아까처럼 뭐 목표를 주면은 지가 막 웹사이트에 있는 것도 골라서 해주고 우리가 예전에 RPA라고 하는 것들이 못했던 한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AI가 해결해주는 시대가 저는 오기 시작하는 거로 보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오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요. 제가 책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모두가 1학년이거든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말에 이제 시작이 됐고 2023년부터 공부를 다 같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2학년이 생겼고 중요한 거는 선행학습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6학년 막 수능 공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격차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되게 좋을 수 있지만 저는 이 AI가 거의 모든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면에서 이 격차들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그래서 저는 좀 그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기초 교육을 많이 하고 그런 이유들이 거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격차가 생긴다는 거는 그 격차의 갭을 활용하면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도 돈을 되게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 비즈니스 초창기였고 그게 모바일 비즈니스 초창기였고 지금도 보면은 이제 이따가도 그 서승환 대표가 보여줄 거지만 정말 커서를 제대로만 쓰면 옛날에는 한 달 걸리던 개발 공수가 정말 하루면 끝나요. 하루면.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그거 끝내가지고 한 달이 있으면 옛날로 치면은 30일치가 아니라 30개월치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공수는 하루 들어도 비용은 한 달치로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격차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 한 1, 2년은 그런 시대일 겁니다. 좀 더 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디벨롭한 사람들은 하루 만에 30일치 일을 하니까 비용을 나중에는 코스트 다운 시킬 수 있겠죠. 그럼 그 안에서 또 격차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다. 그게 되는 이유는 이래서 그렇다. 예, LLM 하나로 다 되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계속 비주형 텍스트 분석해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SNS 데이터 분석하고 뭐 트위터 분석하고 이런 걸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언어 모델을 쓸 때 머신러닝하고 뭐 형태소 분석하고 할 때 정말 많은 모델들을 다 썼어야 됐어요. 뭐 우리가 말하는 감정 분석을 해서 센티미터 어널리시스를 따로 하고 근데 요즘엔 이거 다 그냥 요거 하나로 해요. LLM 하나로 다 하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돼? 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요즘 변화할 때 제일 놀라는 게 오히려 이런 변화들을 대기업에서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이게 SK텔레콤에서 최근에 실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거든요. SK텔레콤이 A-라는 서비스 아시죠? 그걸 여는데 A-라는 서비스를 전사적으로 지금 다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레거시라고 할 수 있는 통신 데이터 있잖아요. 통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신 사이트에 들어가면 Q&A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통적인 방식의 챗봇이었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방식의 챗봇은 시나리오가 엄청 복잡하고 그 안에서 해야 되는 if 된절이 수백 개가 넘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LLM 하나로 만드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들을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과를 얻는다는 건 아키텍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키텍처를 만들고 난 후 작업이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트라이를 계속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팀에서. 그래서 팀에서 하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질문해서 프롬프트를 아주 섬세하게 다루거나 거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아레이즈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노하우가 쌓인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체적인 노하우. 옛날처럼 대기업들도 업체한테 맡겨놓고 SI 시키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노하우를 갖고 개발 영역은 조금 떨어져도 그 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 이 말 정말 완전한데 이건 확률형 소프트웨어다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잘하고 검증을 잘하는 포인트보다는 오히려 탐구하고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구현하고 평가하는 일종의 과학자 같은 모습으로서의 개선이 지금 이 생성형 AI가 지금 그 IT 쪽에서 특히 아키텍처 분야에서 주는 놀라움이라고 봐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접근은 할 수 있지만 그 접근한 거를 과학적 개념을 갖고 얼마나 트라이 해보고 가설을 세우고 움직이느냐 지금 그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데들은 지금 3년째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엔 이게 안 됐다라고 생각한 게 알고 봤더니 아 모델이 떨어져서 그랬는데 모델이 되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노벨상을 받은 이유 아시면 아시잖아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게 결국에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녀석이 예전에는 사기꾼 소리 듣던 사람들이 모델 성능이 좋아지고 성능이 좋아지니까 컨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그분들한테 아주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노벨상을 받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격변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해보고 트라이 해보고 우리만의 노하우를 얻고 그거를 갖고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만들 거냐. 이게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 더 빨리 갈 거라서 그래. 더 빨리 갈 거라서. 이제 진짜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막 시장이 열립니다. 그럼 시장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하고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시장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알파고 때 그랬거든요. 그 IT 회사들이요 엄청나게 마케팅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막 놀래켜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그래요. 왜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거부 반응을 느끼거나 사람들이 벽을 느껴서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가 되면 시장이 안 크니까 AI 회사들이 계속 기술 개발을 하는데 스며들게 해요. 스며들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SNS 같은 거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 안에 정말 수많은 인공지능이 있는데 인공지능 회사라고 얘기 안 하죠. 틱톡도 마찬가지죠. 틱톡이 얼마나 우리의 많은 데이터를 다 가져가요. 근데 걔네들이 그 얘기 안 해요. 그럼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니까. 그걸 다른 걸로 포장하죠. 그렇게 내년에 많이 될 게 바로 우리가 들을 에이전트라는 표현입니다. 에이전트 르네상스가 진짜 열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나머지 것들은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좀 에이전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에이전트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죠. 에이전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표현을 요즘 쓰고 뉴스에서도 뭐 비서 이런 표현 많이 쓰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크게 와닿는 건 대리인이다, 대행인이다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습니다. 아시겠지만 에이전트라는 거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때가 지금 같은 겨울 시즌이죠. 보통 스포츠 선수들, 특히나 야구 선수들이 일정 끝나고 나면 연봉 협상 하려고 할 때 자기들이 연봉 협상 잘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몸값 에이전트들 이렇게 고용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어떤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몸값 딜을 하라고 하는데 그분한테 야, 우리 감독님은 술 좋아하니까 첫날엔 가서 술 좀 마시고 자, 두 번째 날에는 한 2억 정도 부른 다음에 더 올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안 하죠. 어떻게 해요? 그냥 원하는 목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에이전트 고용해서요. 20억 받고 싶으니까 좀 해주시면 저희가 얼마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의 노하우를 갖고 하잖아요. 전 이게 되게 큰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AI한테 되게 심플하게 우리의 목표를 잘 주면 얘가 알아서 해주는 녀석들이 온다라는 게 이제 저는 에이전트의 가장 큰 변화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앞서서도 우리가 GPT 얘기할 때 GPT의 프리뷰 버전까지는 체인 오브 소트, 그러니까 생각의 과정을 줬는데 이제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저는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것도 결국 영업 기밀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우라는 거죠, 그들의. 예를 들면은 에이전트가 연봉 협상하는 노하우들이 다 자기 노하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그럼 그거는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제 노하우로 보는데 그 비슷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이게 뭐냐면 한국인들만 알아보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이게 에어비앤비 채라고 불리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채. 에어비앤비 채가 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한국인들만 아딱 볼 수 있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안 읽죠? 그냥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한국인들만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죠. 이걸 왜 할까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 말 보고 지적 없는 이제 우리가 보면 대충 보면 이거 말고 지금처럼 대충 읽히잖아요. 이제 여기도 보면 막 이거 내 얘기를 들어봐 막 핫 쥐만 숙소에 먼 쥐가 많은 것 여기 싸이월드 시대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버디버디 막 이런 거 할 때 아이디 막 이런 거 썼어요, 그죠? 근데 이걸 왜 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에어비앤비에 우리가 한국어를 쓰잖아요. 그럼 요즘 번역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야 여기 숙소 안 좋아요 써봤자 얘네들이 번역해가지고 알아먹고 그거 다 지운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특이한 한국어를 써서 리뷰를 찐으로 달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창 에어비앤비 채 이런 게 유행을 했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챗GPT한테 줬을 때 이 녀석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GPT-4, 그러니까 그 전 버전이죠. 제가 걔한테 한번 시켜봤어요. 이걸 주고. 그랬더니 얘가 일부 문장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대요. 그죠? 그런데 GPT-5원 프리뷰한테 똑같은 걸 한번 제가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생각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내 얘기를 들어봐, 뭐, 예약 그랬더니 23초 동안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내용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가 이거는 한국어 영어랑 막 혼란스럽게 돼 있고 막 묘사되고 있어.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게 뭐예요? 처음엔 지가 있어요 한 다음에 지가 이제 혼잣말을 하죠.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모험의 여정을 가면서 뭐 다나꺼마상처럼 털어나고 넘어가면서 여행의 재미 아닐까 막 이러면서 청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가 이제 막 글자를 나눠도 보고 합쳐도 보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들어가자 해서 이거를 지웠다가 다시 또 합쳤다가 또 이거를 트랜슬레이션 해가지고 영어로 했다가 막 누리끼리 했다가 그죠? 이틀이 가로치고 2일인 것 같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혼자 막 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영어로 했다가 청크를 하면서 오 장난 아니구만 막 난리를 치죠. 난리를 혼자서 막 친 다음에 23초 동안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이걸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한국어를 하라고 했더니 또 영어로 뭔가 얘기를 해서 야, 이거 한글로 대답해봐. 이랬더니 또 13초 동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봤더니 초기에 화자들은요, 흥분과 기대가 있었대요. 근데 숙소에 갔더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망했다고 느꼈대요. 근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먼지를 털어내면서 긍정적으로 했는데 구석기 시대로 빠이빠이로 갈 정도로 유머러스했다가 커버가 누리끼리 해서 누렇게 변한 걸 알고 뜨거운 물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저렴한 가격에 했지만 최종적으로 낙담하지 말고 야 주의하면서 약간의 좌절감을 표현해서 뭐예요? 여행 중 겪은 즐거움과 유머 그리고 실망스러운 경험을 함께 담아내면서 네, 그죠? 복합적인 감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전 이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오, 이제 하네, 얘가. 근데 이걸 보고 싹 느꼈던 건, 야, 이게 강화학습이구나, 라고 이제 느꼈던 거죠. 마치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 알파고 나왔을 때, 알파고 리 아시죠? 그 녀석은 우리가 이제 수많은 알파고가 이제 기존의 바둑의 기보를 가지고 학습한 거잖아요. 인간이 둔 바둑의 기보를 갖고 학습을 해가지고 이세 돌고 나니 한 번 그 이 알파고 리를 결국 이겼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이 AI가 이겼는데 그 알파고 리나 알파고 제로라는 녀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알파고 제로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두는 기보를 안 알려주죠. 그리고 지들끼리 바둑을 A라는 AI랑 B라는 AI랑 계속 두개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계속 두다 보니까 지들만의 방법을 막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알파고 리, 그러니까 알파고 이세돌 이긴 알파고랑
그냥 기부 안 준 알파고 제로랑 붙여보면 100점 100승으로 이 알파고 제로가 계속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그거 만드는데 8시간도 이제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를 왕창 주니까. 그리고 그 우리가 말하는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리소스를 주니까. 그런 변화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강학습으로 가는 건가? 그럼 그렇게 될 때 실제로 이제 흐름도 안 보여주면 아, 이 노하우 싸움이 또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는 계속 진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또 비즈니스적으로 진화할까라고 보면 기존에 있었던 커머스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녀석으로 붙겠구나라고 하는 흔적들을 볼 수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아마존에서도 최근에 이런 걸 좀 도입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아시오라는 녀석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알리바바 겁니다. 알리바바에서 실제로 베타 버전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B2B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파상이라고 예전에 불렸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뭔가 무역과 관련돼서 내가 저쪽에 있는 큰 물건들을 잘 수입해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뭐가 노하우냐면 내가 저기에 있는 어떤 A라고 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선 이 정도의 물건이 필요하고 그 물건들을 이렇게 소싱하면 돼라고 하는 게 자기 노하우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마진을 이제 먹었던 거죠. 그런 걸 이제 AI가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얘한테 말도 안 되는 거 시킵니다. 상암동에 위치한 월드컵 경기장 옆에 수영장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장비랑 설비랑 제품 수입하고 근데 추천해줘.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얘가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가 그 퍼플렉시티 같은 것처럼 단계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요구사항을 분석하죠. 두 번째로는 추천 탐색을 해요. 세 번째로는 결과를 좁히겠대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되게 진담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걸 하려면요. 안전장비랑요. 관중석이랑요. 정수 시스템이랑요. 이런 게 다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거는요. 수영장이나 관중 모두에게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편안해야 되니까요. 이거는 조달을 할 때 국제 표준을 충족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에 진짜 없는 게 없는 알리바바의 사이트에서 그 충족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골라서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안전장비는 이런 거 사시면 되고요. 관람석 좌석은 이런 것 중에 고르시면 되고요. 스타팅 블록 중에서 이런 거 고르시면 되고요. 다이빙 보드에서 이런 거 고르시면 돼요. 라고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 말고도 너가 이런 거 더 궁금할 거야 라는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딱 정확하게 생성형 AI 기반의 검색 플로우가 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서치 GPT도 이렇게 돼 있고 퍼플렉시티도 이렇게 돼 있고 젠스파크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상품 DB를 갖고 있는 회사들에서 검색이 붙으면서 에이전트로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갖고 올 변화가 크겠죠. 그럼 예를 들면은 뭔가 이렇게 오파상들 이런 사람들 없어질 수도 있고 중간 단계가 더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럼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밥줄을 뺏기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이커머스 처음 열린 것처럼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녀석이 앞서서 전화하는 얘기 이제 표철민 대표가 했는데 전화를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음성을 하는 에이전트가 저는 내년에 가장 이제 우리 음식으로 치면 요즘에 이제 뭐 이제 그 흑백 요리사가 유행했으니까 킥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방. 그 킥이 저는 이쪽일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느끼는 게 뭐냐? 이 녀석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뭐 오늘은 좀 시간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삼프로TV나 손에 잡히는 경제, 특히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는 어쩌다 보니까 한 10년 조금 안 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진우 기자님하고 친해서 제가 이건 이진우 기자님한테 좀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막 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 위해서 이진우 기자님 인사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MBC 손에 잡히는 경제와 유튜브 쌈프로 TV를 진행하는 이프로 이진우 기자입니다. 다양한 인공지능 산업의 변화를 김덕진 소장과 함께 느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느끼셨지만 쌈프로 TV 이런 거 보면은 뭐예요? AI죠, AI. 근데 이렇게 11랩스 같은 도구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 거냐? 그냥 유튜브에 그 이진우 기자님 목소리 한 2분짜리만 따서 학습하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런 목소리를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 저는 포인트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무인 비즈니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인 비즈니스. 그럼 무인 비즈니스 할 때 가장 포인트랑 지금 비는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새벽 2시에 요즘에 이제 무인 주차장 되게 많죠. 근데 무인 주차장이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요 좁은 주차장을요 운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운영을 하려고 해도 만약에 내가 조그만한 평수라서 차 한 6대밖에 못 넣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운영이 안 됩니다. 이 경비 아저씨 월급도 안 나와요. 근데 요즘엔 다 어떻게 돼요? 거의 카카오가 하죠. 카카오가 하니까는 이거 수익 쉐어 하니까 이 좁은 짜투리 땅에도 요즘엔 다 주차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새벽 2시나 새벽 3시에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단기가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객센터 연결하죠. 그럼 거기 고객센터는 한 곳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국 100개, 200개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도 잘 안 돼요.
두 번째는 새벽이라 피곤하고 날카로워요. 답변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그 녀석을 만약에 아까 AI 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울시 공영주차장 사이트거든요. 그럼 시설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주차장 공단에 대한 요금제가 있습니다. 요걸 그냥 긁어요. 정말 심플하게. 그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긁죠. 긁어가지고 저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워드 파일 있잖아요. 그냥 워드 파일에 붙여요. 저렇게. 그리고 세이브를 합니다. 그럼 저거를 그냥 그 앞서서 보여드린 AI 머신에다가 파일로 올려요. 별 진짜 RAG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거 붙인 거 파일로 올리고 얘한테 역할만 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제미나이 1.5 플래시라고 돼 있죠. 이 언어 모델이 구글 제미나이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빠르고 싸요. 그럼 이 녀석이 들어가 있으면 얘한테 역할만 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처음에 인사할 때는 공영주차장 도우미 이준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내용을 너는 친절하게 내용을 잘 알려주고 난리지 베이스 기반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시나리오로. 안녕하세요. 공영주차장 도우미 이진우입니다. 어떤 내용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서울 글로벌 센터에 1시간 주차했거든요. 근데 제가 경차 할인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 내면 돼요? 서울 글로벌 센터에 경차로 1시간 주차하셨군요. 경차는 50% 할인이 적용돼서요. 서울 글로벌 센터는 5분당 700원인데 1시간이면 8,400원이죠. 50% 할인하면 4,200원 내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실은 제가 또 아이도 좀 많이 나가지고 다둥이거든요. 다둥이 카드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많으셔서 다둥이 카드도 있으시군요. 다둥이 카드는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50% 할인이 가능한데요. 경차 할인과 다둥이 할인 중에 할인율이 더 높은 쪽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차 할인으로 4,200원 내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여기는요 궁금한 점은 정확하게 없으신가요? 인지하죠. 되게 친절하시네요. 그런데 왜 이거 기계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꼭 전화까지 하게 해요. 좀 그냥 한 방에 하면 좋잖아요. 응? 진상을 부리죠 제가. 주차 요금 정산 시스템이 불편하셔서 전화까지 하시게 된 거군요. 저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쉽게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기계 사용법이 어려우셨거나 오류가 발생했던 건 아닌가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절하시네요. 제가 별점 5개 드릴게요. 와, 5개나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칭찬은 힘이 되네요. 앞으로도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예, 이렇게 궁금한 점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없으신가요? 딱 오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무인 비즈니스에 다 적용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무인 비즈니스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거의 FAQ 수준이 80%고 정말 특이하게 Q&A 하는 거 20%도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문답이 안 되는 것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도 그 상담원 수가 10분의 1 이상 줄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된다. 지금 벌써 막 달려가는 회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들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좀 다 넘어가고요. 그 마지막 얘기를 좀 할 것만 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게 다 잘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실패하는 비율도 되게 높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AI가 이렇게 하이프되는데 대부분 80% 이상 실패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IT 프로젝트 실패율의 2배였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가랑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일단은 이들이요 되게 세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왜 실패했느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해서 그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십 실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 또 사장님들 특징이 있죠. 저도 실은 조찬 모임을 많이 가지만 조찬 모임 강의 끝나고 나면 사장님들이 눈이 바뀌어요. 야 이거 빨리 우리 회사 가서 적용해야 돼. 말해가지고 막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6개월 있다가 보면 또 다른 조찬 모임 와서 야 또 새로운 게 나왔구나. 그래서 아직까지 완성도 안 됐는데 그 다음 기술을 막 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이게 제일 크죠. 가비진 가비지아웃이라고 우리가 빅데이터 때부터 얘기를 하죠. 실제로 쓰레기 데이터 넣으면 쓰레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생성형 AI를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들이 온라인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모델은 갈수록 똑똑해지잖아요.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만 잘 정리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고 세 번째 이거는 또 이제 데이터 과학자들이나 실제 개발자들이 자칫 또 빠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왜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모델을 봤을까요?
무조건 최신 모델이라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비쌀 수도 있고 우리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한국어를 잘하는 모델하고 다른 걸 잘하는 모델이 따로 있는데 무조건 최신이라고 쓰는 게 아니죠. 근데 가끔씩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반짝이는 물건을 너무 이제 쫓아가다 보니까 적정 기술이 아니라 최신 기술에 목을 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번째는 그죠? 인프라. 이건 당연한 얘기고 다섯 번째 미석순칸. 이건 뭐냐면 그렇다고 생성형 AI가 지금 완전히 모든 걸 해결해 주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빅데이터 초창기 때랑 되게 비슷한 겁니다. 제가 이제 빅데이터 초창기 때도 그 되게 안타까웠던 게 제가 이제 하고 다녔던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어디서 잘못해서 못했던 프로젝트를 좀 수습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포인트가 뭐였냐면 소셜 빅데이터가 마치 빅데이터의 전부인 양 얘기됐을 때가 있었어요. SNS 데이터 분석하면 모든 게 다 됐을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SNS 데이터는 사람들의 관심을 초기를 보는 거지 더 딥다이브 하려고 보려면 실제 일반적인 방법도 함께 필요해요. 근데 마치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한 게 큰 문제였는데 요즘에 보면은 꼭 생성형 AI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 같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명확한 이 도메인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프로젝트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기술 전문가랑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입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갖고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일단 첫 번째는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풀어야 될 문제 중에 어떤 걸 먼저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지속적인 문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속적인 문제. 그래서 지속적인 문제를 선택을 하셔서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되던데요 시대다. 먼저 질문하고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지금이 AI의 아이폰 모먼트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2025년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AI의 기술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적용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에 좀 같이 AI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제 발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